자, 이제 우리가 바빙커 비평적 전기의 5장 레이던 대학 시절로 넘어왔습니다. 1874년 9월부터 1880년 6월에 박사 논문 통과되기까지의 6년간의 시간이고요. 바빙커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꽤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시간상 서둘러서 제가 강독을 요약적으로 하겠습니다. 1874년 9월 23일 레이던이라는 대학 도시 기차로 도착을 합니다. 참고로 카이퍼도 칼빈주의 강연의 그 칼빈주의와 그 학문이라는 강연의 앞부분에서 이 레이던 대학의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도 레이던 출신이지만 뭐 지금 왕인 빌럼 왕도 독탄두수 과정을 레이든에서 했거든요. 그 왕자일 때에 아주 네덜란드 역사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기원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19세기 후반에 바빙크가 입학할 때 카이퍼 때도 마찬가지지만 레이더는 유럽의 어떤 유명한 대학에 못지않게 신학이 자유주의, 비평주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레이든에 처음 도착하면서 기록에 보면 부모님하고 작별하는 것의 어려움, 물론 뭐 영원히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쓰고 있고요. 레이던 시절 일기에는 영혼과 육체로부터, 요건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헤르만 바빙크 이렇게 문구를 시작을 표제처럼 하고는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 합창에 나오는 구절을 써 두었어요. 지나가는 모든 것은 한낱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청년 바빙커와 파우스트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에글린턴의 말대로 주로 분리파 환경 속에서 자라온 바빙커에게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레이던에서의 문화 충격은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초기의 레이던 생활을 봅시다. 레이던에 도착한 첫 주간에 헤르만은 신입생 신고식 주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학우들은 지나치게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마셨고요. 선원처럼 막 이 상욕하는 걸 뭐 그냥 잘난 것처럼 그렇게 애써 욕을 하는 걸 배우고 실천하고 했습니다. 바빙커는 학우의 활동을 고려하다가 레이던에 있던 자기 분리파 교회 목사님 앞에도 보셨지만 도노 목사의 조언을 받고는 학우의 활동을 안 합니다. 당시 레이던 대학 재학생은 830명 정도입니다. 많지 않죠. 현대 기준에 의하면. 현대 자유대학 경우에 2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830명이면 조금 관심이 있으면 몇 년 지나면 다 알만한 정도의 수치다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가운데 학우에 참여 안 하는 비가입자가 107명, 8분의 1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들은 학생 문화의 주변부에 머물게 되고요. 학우에 속한 학생들은 이런 비가입자들에 대하여 아주 새끼 돼지들, 더 비헌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롱을 한 거죠. 1874년 10월 3일 두 종류의 일기가 기록이 이제 있는데 깜번 시절 시작한 일기책이 따로 있고 73년도, 74년 이제 레이던 시절 또 새로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그 기록을 이원화시킨 걸 볼 수 있는데 초기 바빙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레이던 해방 300주년. 요게 이제 레이던 대학의 설립과 관련된 그 중요한 기념이에요. 축제 분위기가 즐겁지 않다. 바빙컨 말하고요. 나는 과도함과 방탕함으로만 이 말을 사용했던 바글거리는
군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나는 이곳 대학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루어야 하는 의무들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 L이라고 제가 약칭한 게 레이던 그쪽 이야기를 적은 일기책이고요. 밑에 게 이제 깜번, 혹은 영어의 K죠. 깜번 쪽에 시작했던 일기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달라. 위에는 이제 군중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3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뭐 이런 시끌벅적한 이런 이제 축제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라면 깜번 쪽의 시절 쪽의 일기장은 동시에 핵심을 말하고 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달라. 화라너도 제가 인용을 해서 kracht om niet door woorden slechts maar door daden te tonen dat ik een volgeling van Jezus ben. 이처럼 초기 레이던 시절의 삶은 바빙커의 출신이나 바빙커의 영적인 그런 상태와 조화가 되지 않는 세속적인, 전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도너 목사님의 설교가 바빙커를 사로잡았고요. 설득력 있는 주애와 그 당시 현대주의와 현대주의의 결과,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죄와 은혜의 대비와 같은 상황과 적절하고도 선명하게 교감하는 설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바윙커를 사로잡습니다. 이 도노 목사님은 그냥 뭐 꼴통 보석인 뭐 그냥 꽉 막힌 시대를 모르는 뭐 이런 식의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만 전혀 아니고요. 분립한 목사니까 현실을 잘 알고 복음을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였으니까 바빙크에게 적실했죠. 자, 이제 레이던의 첫 2년은 교양 과정입니다. 바빙커가 이 도너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오히려 영향 혹은 포메이션 되는데 많은 영향을 받고요. 이 1814년 10월 18일 도착하고 얼마 한 달쯤 뒤지죠. 일기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지만 바로 그 죄가 문제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길 원했지만 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을 보좌 위에 더 올려놓았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명예와 명성과 명망으로 보상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내 자신을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좋지 않다. 20살 무렵, 뭐 정확하게는 한 두 달 정도 생일이 남아있죠. 19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내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일기책에 쓰는 거예요. 자, 레이던이라는 이 도시에는 두 개의 분리파 교회가 있었어요. 도너가 심무했던 교회는 호이흐라흐트 교회고요. 또 하나가 히어른흐라우트에 있던 홀스트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도너, 바빙카 시무에 출석했던 이 교회가 훨씬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이들이 출석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 마차들이 많이 주일날 주변에 이제 오는 거죠. 도너는 1879년에 레이던 시 의원이 되어 1890년까지 재직하기도 합니다. 바빙카는 홀스트의 목사 를 듣기도 했는데 도너의 설교에 비하여 불만족함을 느낍니다. 깜번 시제 후일의 제자가 되는 란트베어의 회상에 보면 도너의 설교는 유창한 웅변이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성경 주해와 심리학적인 지식의 조화가 돋보이는 설교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요.
바빙크는 두 회중과 두 목사님의 성향을 경험하면서 분리청 내의 다양성, 버라이어티를 경험하고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같은 교단 안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182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첫 2년간 프로프 더이즈 과정을 통해 바빙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아랍어, 언어학, 세모, 논리, 철학 뭐 등의 교수들의 강의를 들었고요. 이게 이제 교양 과정이니까 아직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1874년 11월 4일 도착하여 두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토론장에서 다시 젊은 카이퍼를 봅니다. 카이퍼가 거기 있었다. 오, 나는 카이퍼의 강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이렇게 바빙크가 일기에 썼고요. 카이퍼와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납니다.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875년 4월 20일 소설인 막스 하벌라르를 통해 동인도에서 일어났던 네덜란드의 충격적인 압제의 부당함을 고발을 한 이 소설이거든요. 막스 하벌라르. 1860년에 나오긴 했지만 작가 이름이 물타 툴리 필명입니다. 본명은 에드와르트 데크르라는 사람인데 이 물타 툴리의 강연도 처음 듣습니다. 74년에는 카이퍼 강연을 다시 듣고 카이퍼 교제가 시작되고 이게 대조적으로 당시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저질렀던 그런 이제 원주민을 압박한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해 고발한 사회적인 비평 소설의 작가, 이 물타 툴리 많이 고생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강연을 들어요. 반식민주의, 게다가 반기독교주의, 반칼빈주의적인 책들이 당시 네덜란드 문화가 반기독교화 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1913년에 바빙커가 후일의 상원 의원일 때 연설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에글린턴이 185쪽, 186쪽에 인용하고 있죠. 젊었을 때에 나는 네덜란드 젊은이들의 절반이 이 물타툴리 댓글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과 함께 그를 올려다 보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결코 그 정도까지 존경을 표현한 적은 없지만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한 가지는 물타툴리의 영혼이 의분으로 자결했고 이런 어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그 자체로 가치 없고 거짓된 상황에 직면할 때에 이런 어분이 종종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은 강화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능한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물타툴리를 얼마나 자기가 내던 시절에 동료 학생들이 추앙했는가를 이 후일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74년에 카이퍼는 동생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물타툴리에 대한 공식적인 적으로 자기를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을 했어요. 청년 바빙커는 이 물타툴리와 카이퍼의 목소리를 통해 후기 기독교와 세속화, 무신론, 지배하는 미래와 칼빈주의 부활을 통한 네덜란드 문화의 갱신에 대한 부흥에 대한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1875년 4월, 5월, 6월 어느 시점에 바빙커는 당신은 사진이 이제 뭐 오래 되지도 않았고요. 사진 찍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약이 사진 찍는 모습 보셔도 알지만 이 초상화, 사진 초상화도 그냥 연초 쉽게 그냥 뭐 구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미지를 AI로까지 만들어 이런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카이퍼 초상화 구입해가 하숙방 하는 방에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물타툴리보다는 카이퍼를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이던 시절의 중요한 인연이 평생치기가 되고요. 흉검을 틀어놓는 바빙크의 죽음 그 소천할 때까지 요즘 말로 베프라 그러죠. 베스트 프렌드 줄임말. 스눕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요 이미지는 제가 책 이미지를 갖다 붙였어요. 1875년
레이던 2년 차 때부터 1921년 바빙커가 죽을 때 혹은 죽고 난 다음에 심지어 스눕과 헤르만 바빙커의 부인과의 편지도 들어있는 편지 서간집이 2022년에 1999년에 나왔습니다. 2022년에 또 이제 새롭게 출간이 되고, 요 사진은 1999년 판입니다. 요즘은, 화란 쪽 중고 서점에 주문을 하면 조금 그래도 꽤 쉽게 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처음 구할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박태현 교수님 통하여 화랑 갈 때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On Rage, 프린터 스캅, 레이던 그 우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빙커와 크리스티안 스눅 후 흐로녀 사이의 서간문 교환 집이 되겠습니다. 1875년 6월 8일자 일기에 레이던 친구인 스눅 후 흐로녀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스녹은 이 특징이 아버지가 목사직에서 파면당했어요. 그 아들 태어났고요. 자신의 시대에 권위 있는 이슬람 학자가 되게 됩니다. 레이던 대학 교수가 되죠, 나중에.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는 사실 바빙크의 입장과 달라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바빙크와 스누크 흐로녀는 신학적으로 하늘과 땅처럼 달랐고 윤리적 확신, 세계관, 가정 배경도 아주 달랐지만 레이든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둘이 같이 공유해. 아까 이야기했지만 새끼 돼지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소수 그룹에 속하는 거죠.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주도했던 레이든 대학 문화에서 보면 스녹과 헤르만의 교우 관계란 특이한 것입니다. 이들의 서신 교환이 1875년 6월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생활과 기독교 신앙 훈련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바빙커의 일기 목록과 다르게 이 편지들은 바빙커의 학업에 대하여 더 많은 통찰을 선사한다라고 에글린턴은 190쪽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둘은 아랍어 공부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에글린턴은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우정이 더 깊이 삭혔고 그들의 편지는 훨씬 더 사적인 프라이빗한 성격을 띈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1차 자료다. 그러니까 해비나 아마도 1966년에 표준적으로 그래도 전기를 활활에 쓴 게 이제 어, 브랜머인데 그들은 아마 이 편지 교환문들을 충분히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21세기에 우리들은 이 독특한 1차 자료 또 바빙커의 레이던 시절 이후에 내면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창문과 같은 자료입니다. 자, 1년간 레이든에 보내고 깜번에 돌아왔고요. 여러 친구들을 지역에 방문하고요. 8월 14일자 일기에는 그의 연모하던 그 아멜리아죠. 리원 데이커로 방문해서 아멜리아와 대화를 하고자 했는데 하지 못했고요. 방학을 마친 헤르만 이제 1년 했죠. 아직 교양 과정이고요. 오 하나님 레이든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다시 돌아오고요. 9월 16일자 스누기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숙생으로 있던 주인의 그 주인의 이사 문제와 자신의 이사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고 10월 10일 주일 성찬받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그는 합니다. 만 20이고요. 21세 되기 직전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내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내 생애 처음으로 성찬상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 내 판단으로 먹고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을 섬기려는 내 소망이 내 안에서 진실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사를 한번 하게 되고요. 하숙집이 이제 주인이 옮기면서 그다음 12월 13일 생일을 가족들과 21세 생일이죠. 깜번으로 갑니다. 깜번 신학교 개교 기념행사에 참여하고요. 선생님
그때의 플라톤의 미에 대한 강의도 듣고요. 레이드로 돌아온 후에 깜번 신학교 재학생이 바빙크를 또 방문해 교제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교단이나 깜번 신학교와 단절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876년 5월 1일자 일기에서 바빙크는 어심의 공격 아래서 공부를 시작함.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깊은 진리의 감정과 함께 공부를 시작함이라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1902년 바빙크는 정통 기독교 학생들이 세속대학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 후수를 하죠. 자기의 사반세기 전에 어떤 경험과 연관이 있겠죠. 에글린턴 197쪽에 인용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정통적 기독교 학생의 민감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열정과 이상적인 성향을 키웠기 때문에 대학 강단 안팎에서 곧 드러나게 될 갈등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위기 앞에 굴복해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의심의 먹잇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회의와 절망에 내어 주어버렸다. 1902년에 바빙커의 고백이지만 1876년 어심의 공격에서 공부를 시작함. 저렇게 시작하는 저 시절의 바빙커의 감정과도 연관이 있겠죠. 5월 26일 바빙크는 프로프 다이스 최종 시험을 숨마 쿰 라우데 최우등으로 통과하고요. 이제 교양과정 끝났으니까 레이든이든 깜번이든 신학 자체를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입장이 됐어요. 5월 27일자 일기에 보면 깜번 신학교 문학시험 응시할 걸 결심하고 그렇지만 6월 6일자 편지 속에서는 결국 레이든의 신학 공부하기 될 것을 밝힙니다. 깜번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를 호이 흐라흐트 교회 도노 목사에게 받습니다. 이 리터라리스 엑사먼을 7월 달에 깜번에서 이제 치르는데 신화의 기원과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논술 주제를 선택하고요. 시험을 바빙크는 깜번에서 통과합니다. 바빙크는 깜번에서 새로운 자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 자격은 이제 비로소 남은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신학생이 되었다. 그런 자격입니다. 시험 통과 후에 바빙크는 외가인 프리즘 페인을 방문하고요. 외삼촌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적인 고향인 독일 변경이죠. 벤트하임으로 가서 아버지의 영적 조언자였던 노년의 그 쉰다허 목사와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옛 그 개혁교회, 화란으로 치면 분리파와 공유하는 신학적으로 그런 전통의 교회죠. 25길드의 신학생이 되니까 이제 일종의 뭐 장학금이라고 할지요. 선물을 받습니다. 1876년 9월 25일자 일기에서 바빙크는 외부의 많은 반대 가운데서 레이든으로 돌아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fail straight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갈등, 싸움, 분쟁 등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부모들은 그가 레이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제 교양 2년하고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반대 안 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깜번의 부른말 깜프 교사와 같은 이들의 반대가 있었죠. 소수입니다. 그러나 얀 바빙커의 자식 방임에 대하여 부적절하고 꼴사나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 부른말 깜프는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격이 비난하고요. 신학 교사들을 막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총 4명이었나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반대 성명서 내자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의 동조자 외에는 얻지를 못합니다. 12월 23일자로 호프 칼리지에 있던 그 미국이죠. 도스크가 보낸 편지 속에서 분리파 진영에서의 바빙커의 레이던 신학 공부 계획에 대하여 제기된 의문점들을 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빙커의 글이 아니고 도스크의 글입니다. 에글린턴의 책 204쪽에 있습니다. 나는 너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의 모든 공격 속에서도 네가 계속
써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과연 무엇이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끔 헤르만을 움직이고 있는지가 자이든 타이든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질문이야. 친구도 이제 왜 그럴까? 이 의문을 가지죠. 레이던 현대주의의 핵심, 유감스럽게도 스콜턴, 꾸는 등의 이름들은 너무 잘 알려진 이름들이야. 스콜턴은 주의적인 이 조직신학 교수고 꾸너는 구약학자였죠. 넌 거기서 뭘 찾을 수 있니? 내 생각에는 공격 계획에 대한 완전한 지식, 무장, 그리고 적의 강함이야. 하나님께서 헤르만 너의 결정이 굳건히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고 적대적인 학문에 번쩍거리는 모든 광선보다도 우리의 역사적 기독교의 선명한 믿음을 선택하려는 너를 도와주시길 바란다. De heldere geloofswaarheid van ons historisch christendom, 뜻기 있음, 보퍼날드 플리커런트, 반짝이고 희왕찬란하게 리히트스트랄은 빛을 발하는 얼마나 광희가 대단하죠. 그런 적대적인 학문보다 자유주의 학문보다 우리의 역사적 기독교의 선명한 믿음, 그 진리, 헐롭스 발 헤이트 하면서 신앙의 진리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선명한 신앙의 진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너를 도와줘. 바비론 분명히 입장이 있다는 거죠. 친구가 볼 때. 하지만 너는 많은 모험을 하고 있어. 우리 둘 다 논리적으로 보이는 주장들의 영향을 받기 쉽잖아. 우리는 폭풍 가운데 구부러지고 쉽게 방향이 바뀌는 성장하고 있는 연약한 식물들이잖아. 거기서 넌 너 자신의 견해의 좁은 벽들 안에서 반드시 후퇴하게 될 것 같아. 넌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 결과 너는 오직 공격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운데 아마도 넌 진리에 대한 다소 간결한 견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할 거야. 이것들이 내가 너의 다음 편지소에서 명확히 보고 싶은 몇 가지 지점들이야. 너를 레이든에서 공부하게 만드는 동기가 뭐니? 넌 그 공부에서 무엇을 기대하니?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무엇이냐? 자, 이게 도스커의 편지거리고요. 신학부 공부에 대한 분리파에 대한 반대는 적어도 깜번에서는 버르먼 깜번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1878년 하르드 베이크 교회가 야한을 목회자로 청빙하려고 할 때 버르먼 깜번은 빨리 가라, 깜번에 남지 마라 이러지만 야한 바밍크는 따라가지 않고 남습니다. 1876년은 네덜란드 교육사로 보면 고등교육법을 통해 신학부 이름은 유지하지만 교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종교교육으로 이 전환을 시킵니다. 바빙크는 후일에 이런 교육법의 결과에 대해 모든 통합과 개념의 통일성이 결여된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것들이 이상한 혼잡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과목들은 옛날 신학 프로그램이 상기되게끔 가르쳤고 또 다른 과목들은 종교 연구 영역에 선명히 속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빙크는 변화된 이 교육 방향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에 신학 공부를 레이든 시작합니다. 초기 바빙크의 일기는 여러 교수들의 집에서 식사 교제를 했던 굉장히 인간적으로 참 인격적이고 이렇죠. 교수들이 신학과 신앙이 자유주의적인 거죠. 아멜리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들도 일기에 나오고요. 1877년 9월 1일 아멜리아를 방문하여 청혼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78년 4월 30일 다시 아멜리아와 이야기했으나 부정적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이제 이미지는 그 선생님이죠. 나중에 박사 지도 교수기도 하고요. 스콜튼 교수와 구약학자인 끄넌의 이름이 빈번하게 일기책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콜트는 카이퍼와 바빙크의 박사 지도 교수가 되는 사람이고요. 옵조머와의 논쟁을 통해 절대적인 물질주의 결정론의 원리를 확신했고요. 이를 통해 스콜튼의 교의 작업은 칼빈주의 예정론과 결합되었지만 결정론입니다. 210쪽 이하에 나오고요. 카이퍼 재학 시절의 스콜턴과 바빙크 재학 시절의 스콜턴의 학문적 위세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줌 아웃 때는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쇠퇴하고 있었죠. 당시 바빙크 시대 스콜트는. 반면에 구약학자 꾸너는 벨하우젠과 비견되는 비평학자.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가 JDP 모세오경 비평주의적인 고등 비평의 이론을 JDP hypothesis 이 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라프 벨하우젠 그러지만 그 옆에 한 명 더 넣는다면 꾸는이라고 하는 당시대의 레이던 구약학자를 넣어야 되는 거죠. 바빙크스 골든 교수와 저녁 식사를 하고 77년 6월 6일 매우 즐거웠다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스콜든이 지적으로 더 이상 이 네이던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 이제 점점 노쇠한 그런 이제 노쇠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상실되어 가는 후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1878년 7월 21일은 또 바빙커의 생애에서 중요한 하나의 시점이죠. 앤스커 데이에서 바빙커가 요한일서 5장 4절 본문의 첫 설교를 하고요. 이어 8월 11일에 깜번에서도 첫 설교를 합니다. 4월 1일에 레이던 시나 깐디다츠 엑사멘에 통과했던 바빙크는 9월 20일에 샘어 깐디다츠 엑사멘도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신학교면 이 정도면 목사로 임직하는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빙크는 좀 더 이제 깊은 공부를 위해 독토랄 엑사먼을 준비하고요. 다음 해죠. 79년 3월 28일 1차 시험 통과를 하고요. 슈레마허가 성경 해석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그 논문을 씁니다. 독토랄 스크립시라고 하고요. 4월 4일 통과하고요. 꿈 알라우드고요. 독토란 누수학위를 취득합니다. 4월 5일 깜번으로 돌아가 또 설교를 하고요. 이삭 도르너의 그리스도의 위격 교리 발전사와 13길드를 선물로 받습니다.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양장본 전집이 그러니까 이 시점보다 한 사반세기 뒤에 3길드니까 그 25년여 전에 13길드를 깜번에 교회로부터 받았다. 이건 꽤 많이 받은 거죠. 꽤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것도 뭐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거고요. 자, 바빙크는 처음에 아쿠오이 교수의 제안에 따라 분리파, 자기 교단 역사에 대한 논문을 쓰길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1879년 5월 30일 카이퍼를 만났을 때 구약에 관해 쓰면 좋겠다. 나중에 자기는 교회학 전공이니까 너 이제 구약에서 내가 세울 대학에 구약 교수하라. 이런 이제 의미죠. 그러나 깜번으로 돌아와 논문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79년 10월 알름 게르크를 방문해 설교를 했고요. 아멜리아 가족을 또 만나고요. 10월 8일 아침 그 아버지인 아리 덴테크르에게 왜 결혼을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였던 아리는 그냥 심플하게 대답해요. 나는 허락해 줄 수 없네. 이깐 하인 뚜 스태밍 헤이펀 그러고 끝이에요. 당시 네덜란드 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왜 아리 씨가 반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바빙커와 아멜리아의 결혼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없어진 날이 바로 이 79년 10월 8일입니다. 박사 이제 논문을 쓰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자기 교단 목사의 아들이고 그런데도 전도 유망한데도 거부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일들을 검색해 보면 이 딸 아멜리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사 일을 돌보는데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바빙크보다 훨씬 그 장수예요. 80대까지 혼자 살다가 죽어요. 왜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그거는 참 수수께끼 중에 하나이죠. 자, 바빙크는 아멜리아와의 결혼이 물 건너간 시점에서 깜번에 부모님 집에서 박사 논문 주제를 확정해요. 이 1879년 11월 10일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쩌빙걸리 윤리라고 하는 주제가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콜턴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바빙크를 지도하면서 그다지 그렇게 기여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콜트는 논문 계획에 찬성하면서 첩인권리 윤리학을 완전한 결정론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찬성을 했고요. 그 자신의 주저인 그 화란 국교회의 교의 존신학 책이죠. 1, 2와 첩인권리 연구소를 추천했고요. 바빙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 이는 아니 아이러니하게도 구약학자인 꾸는 이었습니다. 이전에 윤리학과 신학백과를 강의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바빙크의 원고를 읽으면서 유익한 지도를 해주었고요. 지도 교수인 스콜터는 주의 깊게 봤던 인쇄와 교정에 대한 지적 외에는 어떤 조언도 주지 않았다. 에글린턴의 평가입니다. 꾸너는 수용적이고도 관대한 신학적 지식의 모델이 되었고요. 자신의 사실 상해 박사제자인 바빙커에게 역사신학적 학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박식과 엄격함 둘 다 에서 바빙커의 작업은 꾸은의 학문 작업과 비슷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요 이미지는 바빙커의 박사 논문 표지입니다. 1880년 5월 박사 논문을 완성, 약 반년 만이죠. 근데 벌써 이제 카이퍼가 자유대학의 교수로 청하는데 1차 거부합니다. 5월 17일 편지 속에서 장차 깜번 신학교 교사로 일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하면서 너의 깜번 계획 이 표현을 도스크가 쓰고 있는 걸 봅니다. 1880년 6월 10일 바빙커는 드디어 레이던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만으로 하면 25살일 때입니다. 박사 논문은 정식 출판되었고요. 우등으로 끝이 납니다. 숨마나 마그나 쿰 나우데가 아니고요. 바벤크의 박사 논문을 자신의 신학적 목소리를 낸다. 이런 것보다는 필수적인 대학 숙제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브렘머. 서론과 결론에서 바벤크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첩인권리가 자신의 시대에 밀접성을 가지는 이유로는 서로 다른 확신들을 향한 첩인권리의 공손한 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 방어식을 마친 후에 교수들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깜번에 돌아가서도 아버지가 주선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바빙크는 아멜리와의 결혼 가능성이 없어졌고요. 종료했던 카이퍼의 통역할 기회도 스스로가 날렸죠. 사적인 대화들을 카이퍼는 막 공개하기까지 하면서 바빙커에 대해 러빙콜을 보냈지만 결국 바빙커는 그 카이퍼의 초대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2일이 지난 6월 12일자 일기는 첫 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괴테의 파우스트 글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갔고 내 학생 시절은 나의 뒤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인가? And what new?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is for made done?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젊은 나이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지만 진로가 불투명했고요. 카이퍼만 그의 학문적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빙크 학위 논문에 대해 카이퍼가 이렇게 평가 편지를 보내 훌륭한 박사님에게 당신의 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우리가 공유했던 거룩한 원리들에 관한 능숙한 지지자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이제 카이퍼도 사실 신칼빈주의 운동에 있어서 초창기 이 발자국을 딛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죠. 능숙한 지지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 감사 찬양을 올린다. 저는 당신과 더 가까운 관계 맺기를 소망했고 지금도 계속 소망합니다. 16살, 예, 17살 젊은 후배에게서 이 정도의 기대를 카이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에글린턴은 이민을 가지 않고 네덜란드 속에 남아 자기 길을 개척했던 분리파 유형에 대해 언급하며 장을 이 5장이죠. 마칩니다. 238쪽의 인용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사회의 중심을 향해 가는 수평 향로와 사회의
상층부를 향해 가는 수직적 향로 둘 다를 향해 이동해 나갔다. 50년 안쪽에서 분리운동은 박해와 은밀한 시작으로부터 레이든에서 교육받은 신학 박사를 처음으로 길러내는 진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분명히 1848년 이후 네덜란드 사회 속에서 교단을 뛰어넘어 베풀어진 관용과 기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에글린턴은 쓰고 있습니다.